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태국 뉴스입니다. 오늘 태국 사회를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방콕 너이 총기 난동 및 장시간 대치 사건. 먼저 방콕 너이에서 발생한 총기 난동 및 장시간 대치 사건입니다. 떼왓양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31세 남성 라타와 씨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하늘과 경찰을 향해 총을 쏘며 14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와 씨는 총기 외에도 긴 칼과 드라이버 등을 소지한 채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한때 인질로 잡혀있던 3명이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타와 씨의 친구는 그가 새를 쫓는 폭죽 화약으로 급조 폭발물을 제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으나 범인은 대화를 거부했으며 마약 복용 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인의 아버지는 아들이 저항한다면 경찰의 사살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범인으로 잘못 보도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인이 총기, 칼, 그리고 급조 폭발물까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범인에게 지속적으로 자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무프라칸, 아동방임 및 학대 의심 사건. 다음은 사무프라칸에서 발생한 아동방임 및 학대 의심 사건입니다.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5개월 된 아기를 돌보면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웃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아기가 입양아라고 주장했으나 집안에서 마약 투약 도구가 발견되었고 부부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기는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젖병 옆에서 연유가 발견되는 등 부적절한 양육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되었고 부부는 구금 후 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시사캣 임산부 벼락 사망 사건. 네, 오늘 5월 15일은 태국이 공식적으로 우기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요, 요즘 여러 지방에서 비가 많이 내릴 예정입니다. 시사캣입니다. 임신 7개월 차 만삭의 여성과 남성 동료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무를 실으러 차를 가져오면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도 전에 벼락이 쾅 하고 떨어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뱃속에 7개월 된 아이와 함께요. 시청자 여러분, 3명의 생명이 이곳 나무 밑에서 숨졌습니다. 시사캣 사왕팩 구조대가 시사캣 주 쿡한 군 반짜이디논에서 남녀가 벼락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35세의 우라이완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근처에는 36세의 찬원 씨의 시신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민들이 기자들 벼락 맞은 사람이 사망한 지점으로 안내했습니다. 논 가운데 있는 나무 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발 2켤레와 사건 현장에 피가 고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점에 신발이 있었고 벼락 맞은 나무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가지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아까 그들이 위쪽을 가리키던 곳 말입니다.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사건 이후 절의 스님이 뱃속의 아이에게 니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삭으로 사망한 사람은 화장하기 전에 뱃속의 아이를 꺼내야 한다는 오랜 전통과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시사캣 사왕대 구조대 쿠난 지점 직원들이 우라이완 씨와 뱃속의 딸 시신을 싣고 집으로 와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맞이했고 분위기는 매우 슬펐으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심지어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시신에 대한 사죄 의식과 시신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콘바텀 What Liking 사찰 주지 횡령 및 온라인 도박 사건. 한편 불교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나콘바톰 주의 유명 사찰인 What Liking의 주지 짜오쿤6 스님이 사찰 자금 3억 바트 이상을 횡령해 온라인 바카라 도박에 탕진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8개월간의 잠입 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사찰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여성 중개인 아란야왑 씨를 통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란야왑 씨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그녀의 자택을 수색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What Liking 사찰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과거 이 사찰에 거액을 기부했던 장애인 거린 뭉 이암 씨의 사연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짜오쿤6 스님은 결국 오늘 저녁 환속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자금 흐름과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전직 승려인 페리파이완 씨와
프라마하 솜퐁 스님 등도 SNS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왕립 사원인 왓 라이킹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4년이나 되었습니다. 1851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1851년은 라마 3세 말기, 라마 4세 초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 왓 라이킹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변화했습니다. 뜨랑 4인조 살인 및 시신 소각 사건. 4명의 흉악범들이 사구의 시신을 타이어에 앉혀 태우는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죠. 네. 그래서 산을 봉쇄해야 했나요? 오늘이 이틀째죠? 네, 산을 봉쇄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는지 아직 모르지만 봉쇄해야 했습니다. 사명, 빈, 잭, 트원, 그리고 댐. 이렇게 4명입니다. 꼬적과 그의 부하 2명, 빅과 삐아, 그리고 그보다 약 한 달 전에 의문사한 10대 남성까지 포함해서 타이어에 앉혀 태운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는 CCTV를 추적하고 경로를 조사하여 모든 행동을 파악했습니다. 야자 열매를 훔쳤고, 야자 열매를 훔친 후 선량한 시민이 보고 꼬접에게 전화했습니다. 꼬접은 부하 2명을 데리고 도둑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바로 빈이었는데 옆집 과수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져 총에 맞고 돈을 이체하도록 속이고 타이어에 앉혀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 야자 열매를 팔아 다시 타이어를 사와서 2번이나 더 총 3번을 태우고 각자 도망쳤습니다. 이제 아직 찾지 못한 것은 꼬접이 과수원으로 몰고 간 그의 픽업 트럭입니다. 최근 뜨랑주 경찰청 수사팀과 제구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꼬접의 차를 찾는 것 외에도 이미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차를 찾는 것 외에도 4명의 범인을 추적하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 봉쇄를 포기했습니다, 킹씨. 잠깐만요. 오늘이 봉쇄한 지 이틀째라고 방금 세웠잖아요. 뜨랑, 파탈룽, 나콘시를 연결하는 주요 산인데. 잘됐네요. 그리고 계획을 취소했군요. 계획을 취소했어요. 왜요? 4명 모두 눈치채고 산에서 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살될까봐 두려워서요. 그럼 두려우면 왜 자수 안 했어요? 어떻게 자수하겠어요, 킹씨? 모든 시청자들이 이 4명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힘내세요. 경찰 만나면 싸우세요. 잡히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정말요? 잡히지 마세요. 이 정도면은 경찰에 잡힐 필요 없어요. 그냥 싸우세요. 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그건 잔인한 마음에 어울리는 말이지만 어쨌든 4명 모두 죽음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죽일 때는 두렵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제 자신이 죽을 차례가 되니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도망쳐 내려왔고 그래서 산 봉쇄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네. 이제 경찰은 초기 산악 지역 포위 작전을 중단하고 수사 방향을 전환,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들이 꼬접 씨의 픽업 트럭을 수로에 유기한 것을 확인하고 인양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K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용의자 트억의 13세 아들은 SNS를 통해 아버지에게 자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요청하는 한편 저항 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빈과 그 일당은 그동안 야자수 농장 주인들에게 보호비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오호, 단순히 훔친 것뿐만 아니라 보호비까지 뜯어냈군요. 농장 한 곳당 3천, 4천 바트를 요구하며 야자수 농장을 도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대가였다고 합니다. 돈을 낸 농장 주인들은 실제로 그동안 도둑이 야자 열매를 훔치러 오거나 물건을 훔치러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망한 꼬접도 빈에게 보호비를 냈는지 여부는 이장님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농카이, 메콩강 변사체 발견 사건. 시청자 여러분, 이제 농카이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무섭네요. 한 남성이 기둥에 묶여 메콩강에 던져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메콩강에 기둥에 묶여 살해당했다고요. 요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오전 9시 30분 폼피사이 경찰서에 농카이주 폼피사이 군 반마이 사이통 메콩강변에 시신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시신은 검은색 플라스틱 시트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청백색 차광막으로 한 겹 더 쌓여 있었으며 밧줄로 묶여 있고 시멘트 기둥이 시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시트와 천을 벗겨내니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천과 플라스틱을 벗겨내자 긴 바지 하나만 입은 남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상태는 이미 부패했습니다. 시신의 특징은 목에 날카로운 흉기로 베이고 찔린 큰 상처가 있었고 목 주변에는 베인 상처가 있었으며
오른쪽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7개 이상 있었습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에는 섭세 반지 하나를 끼고 있었습니다. 우선 시신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최소 일주일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인터뷰. 머리 쪽은 밧줄로 여러 번 촘촘하게 묶여 있었고 목 아래로 내려와서 목도 묶여 있었고 마치 팔짱을 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봉지 안에서 본 바로는 팔짱을 낀 모습이었고 다리 아래로 발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 쪽은 구조대원들이 접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짧아서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접어 놓았더군요. 그리고 시멘트 기둥이나 시멘트 덩어리는 어떻게 묶여 있었나요? 그건 못 봤어요. 떠오른 부분만 봤거든요. 시멘트 기둥은 나중에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꺼낸 후에 본 거군요. 네, 떠내려갈 때는 시멘트 기둥이 아래쪽에 있었을 거예요. 무거워서 눌러놨으니까요. 이것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있던 반지입니다. 반지와 외모 또는 해당 지역에 접수된 실종 신고 정보 등을 통해 수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깐짜나부리 DJ 때 실종 사건. 마지막으로 깐짜나부리에서 활동하던 DJ 때 씨가 여성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때 씨는 차량 미행을 감지한 후 친구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으며 CCTV에는 내려와 라는 목소리가 녹음돼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 씨의 차량은 인근 마을에 유기된 채 발견됐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때 씨가 미얀마 마약상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과 함께 보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이명을 특정해 신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뉴스는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